네이마르와 이강인이 함께 경쟁했다. 후반에는 이강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경기에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었다. 파리 생제르맹은 5일 오후 5시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친선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했다. 일본에서의 무승부 투어 후 그들은 한국에서 우승했고 새로운 2023에서 24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 아케티케, 가르비를 공격에 배치했습니다. 한편 버레티, 무베페이 및 인더가 중심 무대를 차지합니다. 수비에는 나가, 쿠르자와 다닐로, 베르나트가 있었다. 골키퍼 다너러머가 팀의 골을 담당합니다. 전북 쪽은 박재용이 핵심 공격수 자리를 지켰다. 문선민, 하파실바, 한교원이 뒤에서 응원한다. 보양과 류재문이 중원에 뛰고 수비진은 박창우 페트라색 홍정호 안현범으로 구성됐다. 정민기가 골키퍼 자리를 맡는다. 경기 초반 전북은 압박감을 보였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도 강하게 반발했다. 전반 11분 에커타이카 페널티 지역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슛을 날렸습니다. 전반 26분 가르비가 페널티 지역 가장자리 부근에서 위험한 슛을 날렸다. 그동안 전북 문선민은 파리 생제르맹 수비진을 압박했다. 전반전 파리 생제르맹은 전북의 압박을 이겨내고 박스 안에서 득점한 네이마르의 골로 리드를 잡았다. 이 팀은 전반전에 더 득점하지 못한 채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다. 후반 들어 파리 생제르맹은 골키퍼를 나바스로 교체했다. 전북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북이 공격진을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전방에서 지속적으로 통제력을 가했다. 하지만 전북은 여전히 역전 기회를 만들어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에 대처했다. 후반 16분 엘리케 감독은 일련의 큰 변화를 준비했다. 이강인은 앞서 벤치에 앉아 워밍업을 한 뒤 휴식 시간 이후 나왔다. 엘리케 감독은 앞서 경기 전 인터뷰에서 전북과 반드시 맞붙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강인이 네이마르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엘리케 감독은 두 선수를 모두 중원에 배치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함께 뛰는 모습은 뛰어난 시너지를 기대케 했다. 전북은 골문을 찾기 위해 측면 공격을 시도했다. 그들은 페널티 지역에서 공을 놓고 경쟁했지만 페널티는 없었습니다. 이후 공을 빼앗겼고 파리 생제르맹은 재빠른 스트라이크 기회를 이용했다. 니마어는 공을 유지하고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블을 완성하기 위해 정확하게 슛했습니다. 리드를 잡은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42분 아센시오가 강한 슈팅을 날리며 압박을 더해 전북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이 시간을 지배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강인은 한국인 선수 최초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다. 지난 6월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그와 파리 생제르맹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고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마요르카에서 파리로 이적한 뒤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고 한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첫 한국인 선수다. 지난 6월 국가대표 심사 당시 파리 생제르맹 입단설이 돌았고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마요르카에서 마드리드를 거쳐 파리로 이동한 뒤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파리 생제르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영입을 알렸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임했다. 훈련에 참석한 네이마르도 이강인과 함께 훈련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은바페 등 다른 선수들도 단체전 참가 후 팀 공식 훈련에 참가했다. 엘리케 감독은 그가 오랫동안 스페인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잘 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의 마지막 시즌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 그는 선수다. 센터나 중앙에서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나에게 이강인의 영입에 매우 만족한다 고 말했다. 파리 생제르맹이 부산에서 전북과 친선 경기를 끝으로 여름 투어를 마무리한다. 일본 투어에서 알나스르, 세레소 오사카, 인터 밀란을 만났지만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시간이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팀플레이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투어 기간이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팀원들의 화합이다. 큰 무대에 오르고 좋은 결과를 위해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 발을 디뎠을 때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는 전북은 좋은 역사를 가진 쉬운 상대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이기겠다고 말했다. 팬들의 환영을 받으며 매우 기뻐한 그는 팬들의 환호가 대단하다. 일군 선수로 한국에 오게 돼 기쁘다. 내일 경기에 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이강인은 르아브르 프랑스와의 파리 생제르맹 여름 친선 경기에 출전했다. 오른쪽 위너로 뛰며 공격을 주도하고 좋은 폼을 보여줬다. 그는 19번 셔츠를 입고 루카스 에르난데스,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와 함께 경기장에서 헌신합니다. 이강인은 윙과 필드 중앙 사이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공을 패스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 기여했다. 그는 양방향으로 지능적인 패스를 만들어내어 뛰어난 플레이와 공을 압박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으로 공을 패스하고 역습을 잘 수행하는 능력도 보여줬다. 그러나 전반 막판 허벅지 근육통으로 멈춰야 했다. 전반 43분 갑자기 허벅지 근육에 무리가 가는 듯했다.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 당시 가속을 하던 중 허벅지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난 듯 치료를 위해 필드를 떠나야 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일본 투어 중 팀 연습에 불참했다. 이는 향후 더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나스르, 세레소 오사카, 인터 밀란과 함께 여름 투어 훈련 일정에 합류하는 것은 부상 상태로 인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알나스르, 세레소 오사카, 인터밀란과의 3경기 연속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대신 벤치에 앉아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봤다.